4호선을 탑승하시는 승객 여러분, 승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안내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요즘 그 지하철의 어떤 단체에서 시위할 때 나왔던 방송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언론에서 이 단체를 굉장히 뜨거운 화제로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단체가 어딨냐? 바로 전장현, 즉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입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뭐 이런 건데요. 최근 꽤 오래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위면은 뭐 개인의 자유 아니야? 뭐가 문제가 됐길래 언론에 나오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위,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라는 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장현에서 하는 시위를 보면 선을 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아무런 인가 없이 지하철에다가 스티커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출근길 지역철 열차에서 문이 안 닫히게 휠체어 바퀴를 껴서 2시간 정도 지연시키고, 심지어 출발이 지연된 그 열차에는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탑승했던 승객도 있었는데, 도대체 전장현에서는 무엇을 위해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1급 비밀, 미안하지만 급한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가세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2001년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인 만큼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은 울분을 토하게 되죠. 이야기 들었어? 노부부가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추락한 일. 맞아, 우리 같은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지. 그러게, 우리한테도 지하철 말고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번 기회에 저기 뭐 영국? 거기는 장애인들도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닌다는데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렇게 오이도역 사건을 계기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 2007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단체가 설립되는데요. 바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아니 뭐 장애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단체가 형성된 거죠. 뭐 이것만 보면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아니,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사회, 얼마나 보기 좋게요. 게다가 뭐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인 거지.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몇몇 장애인들이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장애인들도 버스를 타게 해달라면서 도로 한가운데에 휠체어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이번엔 지하철에 등장해 열차 운영에 방해를 해버리더니 심지어는 철로 위에 그냥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7시에서 9시 정도? 그러니까 출근 시간만 골라서 이런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현재 92%가 조금 넘고, 장애인들이 버스를 탑승하는데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시위를 계속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거지.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시간을 버리면서 분노의 목소리만 커지게 되고, 결국 이 시위를 진행했던 전장현 시위자들은 벌금형 또는 8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심지어 계속된 시위로 전장현의 벌금 합계 액수가 1억에서 2억은 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죠. 아니 이거 실화야? 말도 안 돼. 잠깐만, 그럼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바로 전장현 상임대표 박경석. 이 박경석이라는 인물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자면, 일반 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등등의 28회 전과를 가진 전장현의 대표입니다. 전과 28범이 대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과가 싹 다 시위를 하면서 얻은 거라고 하니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위를 진행했는지 짐작이 안 가네요. 그는 의적 대표 홍길동, 그리고 전장현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시위를 계속 진행해왔던 건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미자주대회 공동주최, 반미자주대회를 주최해. 이 반미자주대회는 한미동맹 해체, 대북 적대정책 철회,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이런 걸 주장하는 대회인데, 이 전장현이 이런 대회를 주최하면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당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까지 참석하는 전장현. 아니 이 이석기 의원은 형법상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내란 음모와 체제혁명을 선동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석방하라는 대회에 참석하니 뭐 이게 정말 사회적 약자인지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도 이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28번의 전과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대낮에 버스 앞에서 길을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KTX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서 출입문에 들어 눕는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지하철 5호선 출근길 지역철에서 전장현과 박경석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보장해달라, 지하철 리프트는 살인목이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많은 거 안 보여요? 빨리 비켜주세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도 아니냐? 난 모르겠다, 절대 안 비켜. 아니 당신의 권리는 권리고, 지금 그 행동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열차 타기 전에 출입문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전장현에서 나온 약 40명의 사람들이 휠체어 바퀴를 넣어서 출입문이 안 닫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파손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뭐 휠체어 앞부분을 개조해서 매드맥스를 빙의하기도 하죠. 이게 상식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시위 방법인데, 이 시간대가 출근 시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박경석 대표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박경석을 포함한 전장현의 주장은 바로 기본권을 보장해달라 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들도 똑같이 생활하기
말하게 해달라 이런 거였죠. 게다가 이때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장현 시위자들은 대선 주자들에게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 언급하고 이틀 만에 직접 서울역 전장현 시위 현장에 찾아가 전장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시위를 끝내는 것이 아닌 3월 2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전장현이 진짜 대단한 게 서울에서 시위하는 거 그만해달라고 해서 잠깐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잠깐 중단하기로 약속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2월 25일에 공항철도에서 시위를 진행한 겁니다. 게다가 전장현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들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약속을 한다면 출근길 선전전은 멈추겠다. 이후 잠정 중지가 끝나는 3월 2일 역시나 전장현 시위자들은 출근길 지하철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3호선 경복궁에서 4호선 해안역까지 이동하면서 시위를 진행했죠.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서 출근길 지하철은 또다시 마비되기 시작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시민이 소리치게 되는데 이 시민의 울부짖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는 내용의 외침이었죠. 하지만 이 울분을 토하는 소리를 듣고도 시위를 진행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버스 타고 가세요. 뭐 이렇게만 보면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하고 가자면, 한 남자가 전장현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열차 출발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자 참다 못한 나머지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형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은 버스를 타고 가세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교통수단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야 뭐야, 자신도 임종을 못 지켰으니 다른 사람도 임종을 못 지켜도 된다 뭐 이런 건가? 이와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본 시민들은 느끼셨겠지만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한 시민과 같이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가야 하지만 열차 지연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지만 시위로 인해 늦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란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더더욱이 신경써 배려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국민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인식을 키워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또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를 향해 어려운 현실을 소리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권리를 외치는 방법인지,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그들만의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국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계속되는 전장현의 시위를 지켜보면서 전장현의 시위를 비판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때 이준석 대표는 전장현에게 전장현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찰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서울 시민을 볼머리 잡았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전장현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즉각 사죄 및 100분 토론을 하자고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전장현의 요청에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준석 대표의 SNS를 잠깐 빌려오자면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해달라고 며칠 반복하더니 어제는 사과 안 하면 2호선을 타겠다더니 오늘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토론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100분이 뭡니까? 서울 시민 수십만 명을 지하철에 묶어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래 기다린 수건의 토론이면 1대1로 시간 무제한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합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2022년 4월 13일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한 방송사를 통해 토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꾸만 한쪽에선 아잉 몰라잉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떼쓰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대신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뭐 이런 느낌? 특히 뭐 버스 네. 물론 박경석 대표가 하는 말에는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더 많은 배려와 인식을 높여야겠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요. 장애인분들의 권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있고 차별받으면서 사회적 소수자들만 소외돼야 한다는 이유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보다는 정당한 투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